네, 오늘 33번째 시간이고 먼저 이번 주 금요일날 퀴즈가 또 있어요. 네, 퀴즈 준비를 잘 하세요. 퀴즈 범위는 아마 오늘 배운 것까지 하면 될 거예요. 자, 먼저 리뷰를 합시다. 그동안 뭘 했죠, 우리가? 좀 로컬하게는 보면은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에스티메이션이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전 시간에 했던 게 위너 필터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칼만 필터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테이블을 하나 그렸어요. 테이블을 하나 그려서 위너 필터와 칼만 필터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에 아는 거랑 비슷해요. 완전히 다르면은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이 이제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과거의 지식과 비교를 해서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공통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헷갈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안 헷갈리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컴프레스를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A라는 지식이 있었는데 A 프라임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공통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A 더하기 A 프라임의 이 부피가 그 각각보다 더 작아져요, 어떤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원리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분류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만의 분류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고 있는 사람한테 툭 치면서 야, 저희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때문에 지금부터 강의해봐. 이러면은 이제 술술술술 나오면 좋겠죠, 그렇죠? 예. 먼저 이렇게 트리를 그리고 먼저 벡터 오브저베이션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그런 분류법이 여러분만의 분류법이지 그게 완전한 것도 아니고 유일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겸허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갖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서 전문가급의 사람을 만나보면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그냥 좀 약간 전문가인 양 하는 사람인지 나름대로 그 분야를 생각한 사람인지는 조금 물어보면서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당신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느냐라는 거 직접적으로 묻지 말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말을 해줘요.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보통 이제 전문가인 양 하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필수 조건이 나름대로 분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름대로의 분류법을 가지고. 다만 언제나 겸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분류법이나 다른 사람의 시각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것도 계속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일단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든 분류법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크게 오브저베이션이 벡터냐, 랜덤 벡터냐, 랜덤 시퀀스냐 아니면 웨이브 폼이냐를 가지고 크게 이 과목을 나눴고 벡터일 때, 시퀀스일 때, 웨이브 폼일 때 각각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이렇게 나눴어요.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랜덤이냐 아니면 넌 랜덤이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눴어요. 자,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Sequence Observation이고 Estimation이고 오늘 Non-Random Parameter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두 개를 배웠죠. 그래서 위너 필터링 문제와 칼만 필터링 문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두 개의 시퀀스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랜덤 시퀀스가 하나는 오브저버블, 하나는 넌 오브저버블. 그래서 오브저버블을 바탕으로 넌 오브저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랜덤이란 얘기는 뭐냐면 둘 다 랜덤 프로세스예요. 하나가 어떤 디터미니스틱이 아니라. 그렇죠? 랜덤 프로세스를 오브저브해서 랜덤 프로세스를 에스티메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너 필터링 문제에서는 우리가 가정하기를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들이 제로민이고 조인틀리 와이센 스테이셔너리였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리니어 MMSE 에스티메이션을 했어요. 그게 위너 필터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코잘 위너 필터링 이런 거 했었죠. 네. 이퀄라이저 할 때도 또 나와요. 통신에서. 그 다음에 칼만 필터링은 이렇게 조인틀리 와이센 스테이셔너리인 것도 일부 포함할 수 있는데 스트럭처를 좀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non-observable이 어떤 state equation이라는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벡터 x의 n 플러스 1번째는 벡터 x의 n 번째다가 어떤 a sub n이라는 매트리스가 곱해지고 어떤 드라이빙 하는 포스가 있죠. 그게 b of n에다가 u of n이라는 게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브저베이션 어떻게 되냐면 좀 특별해요. 얘가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x of n에 c of n이라는 게 곱해지고 오브저베이션 노이즈가 더해져서 y of n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트럭처가 있어요. 여기서는 칼만 필터는 아비트러리한 두 개의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non stationary 프로세스에 관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아비트러리가 아니라 굉장히 스트럭처가 있지만 non stationary인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 AN, BN, CN sequence of matrices들 우리가 알려져 있다고 보고 픽스되어 있다고 보면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꼴의 Ysen stationary, jointly Ysen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 observation과 non-observable이 주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얘는 LMMS이고 얘는 affine MMS였죠. 그렇죠? affine MMS이라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n번째까지를 보고 n번째를 estimate, 그러니까 y의 n번째까지 보고 x의 n번째까지 estimate 하는 걸 이용해서 y를 하나 더 업데이트 했을 때 x를 또 하나 더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이것을 유도했어요. affine MMSE estimation 여기서 배웠던 거 있죠. 그렇죠? 이 random estimation에서 우리가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jointly Gaussian 파라메타와 observation이라고 놓고 컨디셔널 민과 컨디셔널 코베리언스를 구한 것이 어때요? 조인틀리 가우시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 개의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랜덤 파라메타와 오브저베이션에서 affine MMSE estimation 할 때의 뭐였어요? affine MMSE estimate과 그것의 퍼포먼스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칼만 필터를 유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조인틀리 가우시안이라고 놓고 유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유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이 과목,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이 존재한다고 했죠. 추정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목을 들으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Sequence Observation이고 Estimation이고 Non-Random Parameter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이것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서 어떤 거였어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의 에스티메이션의 non-random이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죠? 처음에 뭘 했었죠?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그 다음에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도 했고 그 다음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도 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EM 알고리즘도 배웠고 네. 그 다음에 물론 여기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랑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사이에서 우리가 Sufficiency에 대해서도 배웠고 Completeness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죠? 여기서 Cramer-Rao Low Bound, Information Inequality, 그렇죠? 뭐 Efficient Estimator가 뭔가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 또 나와요. 약간. 자,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사점을 찾아내야 되니까 여기서 벡터 오브저베이션, 에스티메이션 오브 non-random 파라메터일 때 계속 얘기했던 게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주어져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 of y죠. 그렇죠? 어떤 a라는 집합에 속하고 세타는 A는 uncountably infinite element를 갖는 어떤 셋이에요. 그래야지 estimation problem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게 몇 개의 PDF가 주어진 거죠.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하나가 선택돼서 요 캐피탈 A라는 집합에 있는 세타 하나가 선택돼서 이제 우리의 오브저베이션이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였죠? Y를 관찰한 다음에 어느 세타가 가장 그럴듯한 거죠. 어떤 크라이테리언 하에서. 그래서
베스트 리니어 언바이스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어때요? 일단 에스티메이트의 기대값이 그 파라메타 첨값과 모든 세트에 대해서 언제나 같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는 리니어 에스티메이터고, 그 중에서 에러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에서는 이제 리니어리티 조건이 없었고, MLD에서는 어떻게 했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크라이테리언 하에서 이제 했었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이니까 요거부터 당장 바뀌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벡터 오브저베이션 할 때는 요 하나지만 시퀀스 오브저베이션 할 때는 어떻게 돼요? Y를 예를 들어서 랜덤 벡터가 시퀀셜하게 오브저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벡터가 있을 거고, 뭐 제로 번째라고 해야 되지만 또 두 번째도 있을 거고, 이렇게 쭉 관찰이 될 건데, 이거 어려운 거죠. 일반적으로 시퀀스 오브 랜덤 벡터즈가 있으면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죠. 벡터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벡터 랜덤 프로세스인데 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디스크라이브 하기는 간단치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때요? 여기서 이게 임의의 K개를 뽑아내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1번, 7번, 9번, 300번, 3만번 해서 K개를 뽑아내고, 그렇죠? 임의의 K개를 뽑아냈을 때 우리가 뭐가 주어져야 돼요? 이 임의의 K개에 뭐 조인트 덴서티가 언제나 알려져야죠, 우리에게. 그렇죠? K를 1이라고 하면은 임의의 한 개를 뽑아냈을 때, 즉 각각의 어때요? Y of K들의 덴서티가 주어져야 되고, 만약 K가 2라면 두 개의 조인트 덴서티도 주어져야 되고, K가 3라면 세 개의 조인트 덴서티가 주어져야 되고, 100만이라면 100만 개를 임의로 뽑아냈을 때의 조인트 덴서티도 주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이라고 하면 이때도 그렇고 다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스페셜한 경우들을 생각해 왔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에서 디텍션 문제에서 랜덤 파라메타, 넌 랜덤 파라메타일 때 우리가 시퀀셜 프로바빌리티 레이셔 테스트라는 걸 공부를 했었죠. 그때 과정이 뭐였어요? IID 오브저베이션이었죠. 그러니까 Y의 첫 번째랑 Y의 두 번째랑 인디펜던트하고 각각은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물론 이때는 그러지 않았죠. 이때는. 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가정했었어요. 다시 우리가 그렇게 가정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IID 오브저베이션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가겠어요. 물론 아닌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닌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고. 알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런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IID 오브저베이션. IID 오브저베이션이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요 랜덤 벡터가 어떤 K번째라고 하나, 뭐 어떤 첫 번째라고 하나 똑같죠. IID라고 하면. 그래서 여전히 그냥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도 되겠어요. 어떤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모든 오브저베이션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임의의 K번째의 오브저베이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또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뭔가 난방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네, 되는 것 같죠? 방을 잘 골랐네, 그렇죠? 다른 데도 이게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강의실에도? 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세타는 어떤 A라는 집합에 속해 있죠. 그럼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density function, 이렇게 씁시다, n.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벡터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낼 때는 y1, y2 계속 IID-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고로 IID는 뭐 줄임말이에요? 상준씨? 예, 보통 그렇게 안 해요. IID가 뭘 줄임말이에요? 정확하게 해봐요, 정확하게. 2% 부족하게 하지 말고.
independent가 먼저 나와요. 알겠어요? independently가 아니고 보통 independent라고 해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라고 하는데 보통 쳐다보면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네, 잊지 말아요. 네. 자, 이렇게 될 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퀀스를 보고는 우리가 세타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SPRT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퀀스 전체를 오브저버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세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 정확하다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정확하다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말.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디텍션일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correct decision. 그렇죠? 그 확률이 1로 갈 거다라는 말을 했었죠.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estimation error가 뭐 0으로 가나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애매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게 뭔지는 설명은 안 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관찰을 쭉 하면은 뭔가 우리의 에스티메이터의 성능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세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인덱스를, 잠깐만요. 노트에 어떻게 붙였는지 좀 흥령을 설정하고요. 처음에 y1만 보고 언더스코어로 쓸게요. 여기서 이렇게 귀찮으니까 타임 인덱스를 언더스코어로 쓸게요. 네, 여기다 썼네요. 이렇게 씁시다. 뭐냐면은 세타잇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오브저베이션 벡터만 보고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에스티메이터가 있겠죠. 얘의 성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y1과 y2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타 K라고 하면 Y1, Y2 해서 YK까지 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도 써요, 사람들이. 위에다가 슈퍼스크립트로 이렇게도 쓰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다 붙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뭐 노테이션 어떻게 정의하냐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 보고 에스티메이션하고 하나 더 보고 에스티메이션하고 하나 더 보고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결국은 펑션으로 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규먼트가 하나일 때 함수, 아규먼트가 두 개일 때 함수는 당연히 다른 함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에서 하나씩 보면서 에스티메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시퀀스 오브 펑션즈를 디터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시퀀스 오브 펑션즈를. 그래서 시퀀셜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은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펑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크라이테리언에 맞게. 일반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런 시퀀셜 에스티메이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시퀀셜 에스티메이터 중에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엉망으로 에스티메이션 하겠죠. 잘 만든 것들은 어떤 좋은 특징을 가져야 되겠어요? 잘 만들면. 일단 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브저베이션 개수가 늘어나면 이게 뭔가 정확해져야 되겠죠. 그 정확해진다가 어떤 수학적인 텀으로 디스크라이브 될 수 있을까요? 점점 정확해진다. 막막한가요? 힌트를 좀 줄까요?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우리가 좋은 에스티메이터라는 크라이테리아를 하나 도입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일단 컨스트레인트에서 unbiasedness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unbiasedness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제일 작은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미니멈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려는 시퀀셜 에스티메이터도 그런 거 만족하면 좋겠죠. 제일 좋은 거는 어때요? 제일 좋은 거는 세타 헷 1, y1도 y1을 관찰할 때의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고, 그렇죠? y1, y2를 옵저브 할 때 이 세타 헷 2도 y1, y2를 옵저브하고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 중에서는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고, 이러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이 크라이테리언 하에서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IID 오브저베이션이든 자시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밀리 오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주어지면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 존재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안 할 거라고요. 그게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시퀀셜인데 존재 안 하는데 이게 뭐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들의 시퀀스이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뭘 바라냐면은 이게 커질 때, 그렇죠? 이게 K 값이 커질 때 각각은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아니라 하더라도 K가 커지면 뭔가 얘랑 유사하면 좋겠어요, 프로퍼티가.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세타 헷 K 잠깐만요. 캐피탈 Y K라고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아까 말했듯이 시퀀셜 에스티메이터의 K번째 에스티메이터고, 여기는 Y1부터 YK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랜덤 퀀티티죠. 얘는 K가 쭉 변하면 얘는 뭐예요? 똑같은 디멘션의, 똑같은 랭스의 시퀀스 오브 에스티메이트가 나오죠. 맞습니까? 세타 헷 1, 세타 헷 2, 세타 헷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면 좋겠느냐? 얘가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K가 커질 때, K가 무한대로 가면 이 sequence of estimates죠, 이게. 맞습니까? 근데 random sequence of estimates가 세타로 가면 좋겠어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게 흉내낸 거죠, unbiasedness를. 맞아요? 이거의 기대값이 equals 되면은 사실은 unbiased였는데 약간 흉내를 냈어요. 차이가 있어요. 기대값 없어요. expectation 없고, 여기 아직은이라고 했어요. 세타고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랜덤 시퀀스죠. 그러니까 랜덤 시퀀스가 디터미니스틱한 어디로 수렴하는데 그거 가능해요. 그렇죠?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가 상수로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랜덤 베리어블로 수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어쨌든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또는 random sequence가 어디로 수렴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여러분 있습니까? 다들 알아요? almost sure convergence, LP convergence, convergence in probability, convergence in distribution 이런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네. 큰일이죠. 그렇죠?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의 노트가 보면은 19번이 있고 그 다음 20번이 없고 21번이잖아요.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가서 트릭을 써요. 그래서 얘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20번이 숨어 있어요. 찾으면 나와요. 이런 거 숨어 있죠.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랜덤 베리어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빼고 컨버전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sequence of real numbers의 수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quence of real functions의 수렴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sequence of real numbers의 수렴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좀 배웠죠. 네, 정의가 뭐죠? 하고 생각해 봤더니 고등학교 때는 정의를 안 배웠어요. 수렴한다에 대해서 뿌옇게 그냥 배운 다음에 막 그냥 로피탈 정리 막 쓰고 이런 것만 했지, 수렴의 정의는 대학교 와서 미적분학 시간에 이제 엡실론 델타로 배웠죠. 엡실론 n이죠. 사실은 엡실론 n 법이라고 하죠. 그걸로 배웠죠. 이게 무슨 뜻이, 어떻게 되죠, 정의가? 자, a sequence of real numbers xk라고 했고, k는 1 이상으로 했어요. 1 이상의 자연수로. 그것이 x0로 수렴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정의되죠? 한번 써볼래요, 여러분? 야,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거 모르면 sequence of functions의 수렴도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sequence of random variables도 수렴을 모르니까 오늘 얘기하려는 걸 전혀 모르게 돼요, 여러분이. sequence of real numbers의 수렴, xk라는 sequence가 x0로 수렴한다. 어떻게 되죠? 네, 이거는 그냥 줄줄줄 암기가 돼야죠. 그냥 주문처럼. 그렇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공학 수학을 배울 때 서진환 교수님이 거의 하도 이걸 많이 하셔가지고 암기를 했어요. For every epsilon positive 이렇게 나오죠. 네. For every epsilon positive, there exists n of epsilon in the set of real numbers such that 어떻게 되죠? k가 n of epsilon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xk와 x0의 차이가 항상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렇죠? 여기서는 등호를 뭐 이렇게 넣어도 돼요. 네. 이게 정의예요. 이걸 엡실론 n법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은 엡실론이 나오고 여기 n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엡실론 델타는 어디 나왔었어요? 참고로 엡실론 델타법. 뭐 할 때 나왔죠, 여러분? continuity. 그렇죠. 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제 사기로 배운 두 가지가 정의가 이거예요. 그렇죠? continuity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continuous function의 정의하지 않았고 극한의 정의 안 해놓고는 막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function의 continuity. 여기 할 때 나왔고, 이거는 이제 시퀀스에 수렴할 때 나오는 거죠. 두 개 굉장히 비슷해요. 참고로 이게 여러분한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의가 스탠다드가 되기까지 무수히 많은 수학자들끼리 치고받고 막 난리를 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착된 게 뭐 불과 한 200년이 안 돼요. 100 한 뭐 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900년대 막 시작할 때쯤 정착됐다고 보면 돼요. 그 전까지도 치고받고 싸웠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기를. 그렇죠? 내가 xk와 x0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가 타겟이죠. 그의 차이를 굉장히 작게 하고 싶어요. 어떤 엡실론보다 굉장히 작게 하고 싶어요. 임의의 엡실론 양수를 잡아서 10의 마이너스 100승쯤 된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되는 캐피탈 N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 차이를 작게 하려면 뭐라냐면 개런티 할 수 있는 거예요. 10의 100승 이후에는 K의 인덱스가 10의 100승 이후에는 그렇게 돼를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작게 잡아도. 그게 수렴의 정의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게 sequence of real numbers의 수렴이고, 두 번째 그러면 sequence of functions는 어떻게 돼요? sequence of functions. real functions죠,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정의하면 되나요? 이건 어디서 배우죠, 참고로? 이런 거는 해석학에서 배우죠. 리얼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Introduction to Real Analysis 또는 Introduction to Analysis라는 과목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한국말로 해석학이라고 해요. 해석학. 해석학은 간단히 얘기하면 시퀀스를 배우는 거예요. 시퀀스에 대한 학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그렇죠? 아는 걸 바탕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펑션이란 게 뭐죠? 펑션이란 게 어떤 도메인상에서, 그렇죠? 어떤 도메인상에서, 예를 들면 0, 1이라고 합시다.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0, 1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해보세요. 인터벌 x가 0에서 1 사이에서만 정의된 함수라고 하면 어때요? 이 함수의 각 포인트 0에서 1 사이에는 임의의 리얼 값에 대해서 값을 하나 할다는 게 펑션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아까 0, 1 사이에 하나의 값을 픽스해 봐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이제 뭐가 생기죠? Sequence of Real Numbers가 생기죠. 그러니까 각 도메인의 각 지점에서 Sequence of Real Numbers가 지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Sequence of Real Numbers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몇 개 있는 거예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x 값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x가 0에서 1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그린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처음에 f1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f2가 있고 f3가 있고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0.3이라는 걸 잡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요값 해서 sequence of real numbers가 나오죠. 그러니까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sequence of real number, 여기서 다뤘던 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0에서 1 사이에는 real number가 몇 개예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의 sequence of real numbers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sequence of real numbers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제일 간단한 건 어떻게 하면 되죠? 각각의 x 값에서 각각의 도메인상에 있는 각각의 x 값에서 이 시퀀스가 우리의 타겟 펑션의 같은 x 값에서의 값으로 수렴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내추럴 하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시퀀스가 타겟으로 맞게 수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제일 내추럴한 익스텐션이죠. 네. 그거를 먼저 정의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정의를 배우는데 그 정의 이름이 뭐냐면 Convergence Everywhere예요. 뭐냐면 도메인 상에 있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우리의 타겟 펑션의 그 x 값에 대해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fk of x converges to f0x for all x in dom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집합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집합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도메인상에 속하는 각각의 x
중에서 어떤 거냐면 K, 그러니까 X에서의 요 시퀀스가 X0로 수렴하는 놈들만 뽑아내요. 그랬더니 도메인이랑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그젠플을 들어볼까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잡아요.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잡았어요. X는 0에서 1 사이에서 상수로 잡은 거죠. 그렇죠? 함수를. 자, 보세요. K가 1일 때는 얼마예요? K가 1일 때는 2분의 1이에요. 0에서 1 사이에서. 맞습니까? K가 1일 때는 2분의 1이죠. 0에서 1 사이에서. K가 2일 때는 4분의 3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8분의 7이고 점점 다가가서 어디로 가요? K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F0 X는 1, X는 0에서 1 이렇게 하면은 자, 이 sequence of functions는 F0 X로 almost everywhere 수렴합니까? everywhere? everywhere 수렴하죠.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everywhere 수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트릭을 써요. 여기서 근데 이게 유리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리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줬어요. 유리수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유리수에 대해서는 1로 쫙 수렴하는데 이걸로 무리수가 훨씬 많죠. 유리수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가 있고 무리수는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가 있는데 무리수에서는 그냥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에브리어 수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포함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리수들에 대해서는 2분의 1, 4분의 3, 8분의 7에서 쫙 1로 수렴하고 유리수는 다 0으로 그냥 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유리수는 0에서 1 사이에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고 무리수는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 적분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적분 같은 거 할 때 르벡 적분하면 이렇게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안 맞는 것은 완전 무시해도 되죠. 르벡 적분할 때는 이런 이제 르벡 적분을 모르니까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을 듣고 나면 메저 디어리 수업을 들어요. 메저 디어리 하면 르벡 적분을 배워요. 물론 우리 학교에서는 해석학 2에서 르벡 적분이 나와요. 여러분이 좀 제대로 된 엔지니어가 되고 싶잖아요. 시스템 쪽에서. 그러면 해석학, 메저 디어리, 프로바빌리티 디어리 정도는 들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명함 내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좋은 논문을 쓰다가 보면은 그게 필요는 안 하더라도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조금만 아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하수구나 이런 느낌을 딱 주면 어때요? 여러분의 리젝션 레이트가 1에 수렴하죠. 웬만하면 들어요. 그래서 해석하기 1초라도 젊을 때 듣는 게 해석하기예요. 알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Convergence Almost Everywhere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집합으로 여전히 하는 거예요. 자, 이 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도메인 내에 속하는 각각의 x들에 대해서 시퀀스가 이게 수렴 안 하는 x들만 찾아서 모아요. 그게 이 집합이죠. 맞습니까? 잘 봐요. 여기서는 도메인 내에 속하는 x들에 대해서 수렴하는 놈들을 모았더니 도메인과 같았죠. 여기서는 모았더니 도메인과 같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almost everywhere라고 하냐면 얘의 이게 measure예요. 그렇죠? 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수렴 안 하는 도메인상에서의 포인트들, 시퀀스가 수렴 안 하는 모았더니 그 크기가 이게 좀 애매한데 크기가 0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니까 여기서 비교해 봅시다. 아까 요 이그젠플에서 유리수에서는 계속 0이고 무리수에서는 1로 다 수렴했죠. 이 펑션으로.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집합은 뭐가 돼요? 수렴 안 하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유리수들의 집합이겠죠.
유리수들의 집합의 길이는 0이에요. 알겠어요? 유리수들의 집합의 길이는 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example이 정확하게 convergence almost everywhere예요. 알겠어요? 가장 간단한 건 뭐냐면 한 포인트만 빼서 수렴 안 하게 만들어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이렇게 쭉 수렴하는데 2분의 1에서만 수렴 안 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집합이 뭐예요? 점 하나로 돼 있죠. 점 하나의 크기에 그 인터벌이라고 하면 길이는 얼마예요? 0이죠. 점 두 개 모은다고 길이가 2가 되지 않죠? 0이죠.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를 모아도 길이는 0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리수 해버리면 이게 여전히 0이라서 almost everywhere convergence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everywhere, convergence everywhere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느 게 더 스트릭트해요? 이게 더 스트릭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면은 이거지만 이거라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스트릭트한 게 있어요. 해석학하면 배우는데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거예요. 유니폼 컨버전스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면 아까 어떻게 하냐면 엡실론을 잡았죠. 우리가 시퀀스 오브 리얼 넘버즈에서 엡실론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펑션 fk of x에다가 밴드를 만들어요. 위로 엡실론, 아래로 엡실론. 그러면 그 안에 F0에서 F0 타겟이죠. F0x에서 위로 엡실론만큼 아래로 엡실론만큼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어떤 k 이상이면 fkx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시퀀스 하나만 있을 때랑 상당히 비슷하죠. 엡실론을 잡으면 타겟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떨어진 그 인터벌 내에 xk의 어떤 k번째 이유권은 몽땅 다 들어가는 kx 어떤 인덱스가 존재한다라는 게 컨버전스의 정의였잖아요. 그거를 확장한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리스트릭션이 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푸리에 시리즈 할 때 깁스 피나미난 배웠죠. 렉탱귤러 펄스가 이렇게 트레인이 있어요. 근데 이걸 푸리에 시리즈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텀 수를 높이면 디리클렛 컨디션을 만족하니까 이 펑션이 almost everywhere 수렴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실험 시스템 노트를 잘 보세요. 책이랑. 예. almost everywhere 수렴해요. 푸리에 시리즈가 이 렉탱귤러 펄스 트레인에. 그런데도 파이나이트하게 트렁케이트를 딱 하고 나면 어때요? 여기에 깁스 피나미난에 의해서 이렇게 오버슈트, 언더슈트가 생기죠. 에러의 이 맥시멈 피크는 어때요? 피크의 크기는 안 줄어들어요, 여러분. 해보면. 결국 뭐냐면 유니폼리 컨버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엡실론을 어떤 엡실론에 대해서도 K를 아무리 늘려봐야 어때요? 이렇게 1.08인가만큼 튀어나가죠. 높이가 1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니폼리 컨버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퀀스는. everywhere 컨버지해도. almost everywhere 컨버지해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유니폼 컨버전스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성립되면 강한 만큼 좋은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인티그레이션이랑 서메이션이랑 순서 막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막 바꿨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심지어 지금도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대학원생은. 네. 그런데 유니폼 컨버전스가 성립하면 뭐 리미트랑 인티그레이션, 리미트와 서메이션 막 순서 막 바꿔도 거의 대부분 다 성립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굉장히 유용한데 특히 리만 적분이랑도 잘 어울리고 예.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보이고 싶은 수없이 많은 것들은 주로 벌써부터 everywhere 컨버지가 아니에요. almost everywhere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확률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르벡 적분의 컨버전스 디어렘들 dominated 컨버전스 디어렘 이라든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어디서 배운다고요? 메저 디어리 과목에서 배워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에러를 얘기할 수 있죠. 에러를 이거 예를 들면 이걸 어떤 P승을 해요. dx 이게 일종의 에러죠. 그렇죠? 파이나이트 k에 대해서 타겟과 k번째 함수와의 에러를 P승으로 올린 다음에 적분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만약 P가 제곱이면 어떻게 되죠? P가 2면은 에러 시그널의 에너지죠. 그렇죠? 예. 이것이 K를 키우면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convergence in LP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네. P는 1보다 P는 1보다 크게 하죠. 1 이상 보통 1 이상. 네. 반드시 이게 자연수는 아니에요. 네. 반드시 자연수는 아니에요. 실수면 다 돼요. 네, 1 이상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1보다 1 이상 무한대보다 작게. 네. 그래서 이 P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다이어그램 하나 그릴게요. 유니폼 컨버전스가 컨버전스 everywhere를 imply 하고 everywhere 컨버전스는 almost everywhere를 imply 하는데 알겠어요? 유니폼은 everywhere, everywhere는 almost everywhere. 당연하죠. 정의에서. 그런데 일반적인 LP가 almost everywhere, everywhere를 imply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것과 이것은 서로 imply 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얘 두 개가 동시에 imply 하는 게 하나 있어요. convergence in measure라는 거예요. convergence in measure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엡실론을 잡아요. for every epsilon. 그래서 집합을 잡아요. 도메인 상에 있는데 k번째의 펑션과 타겟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크게 나는 그런 x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렉탱귤러 펄스 트레인이 있으면은 어떤 엡실론을 잡으면 어때요? 요 디스컨티뉴어티 있는 데서 그 깁스 피나미난에 의해서 튀겨나가는 게 있겠죠. 맞아요? K를 키우면 점점점 인터벌 길이는 짧아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메저를 취해요. 길이를, 랭스를. 이것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K가 커지면 0으로 간다는 거. 이게 컨버전스 인 메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Uniform convergence implies everywhere convergence implies almost everywhere convergence. 그 다음에 LP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measure. 이게 언제라고요? Sequence of functions일 때. 그리고 이거를 modes라고 해요. mode. 예. 컨버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모드가 있어요. modes of convergence라고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Modes of convergence. 예, 모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 이게 모드가 Uniform Convergence라는 모드고, 이거는 Convergence Everywhere라는 모드고, 이거는 Convergence Almost Everywhere라는 모드고, 알겠어요? 이거는 Convergence in the Pith Mean이라는 거고, 이거는 Convergence in Measure라는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드를 지금 몇 개 배웠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배운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이 안에는 P 값에 따라서 무한계가 있죠. 그럼 5개의 모드를 배웠는데 이 모드가 뭐냐면 Sequence of Functions의 컨버전스에 대한 모드를 배운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것에 패럴렐하게 이렇게 패럴렐하게 Mode of Convergence of Sequence of Random Variables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또는 Random Vectors. 네. 참고로 제가 랜덤 베리어블즈라고 했지만 멀티디멘셔널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바로 랜덤 벡터죠. 그러니까 뭐 랜덤 벡터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건 메저 디어리에서 배우고 이거는 프로버빌리티 디어리에서 배워요. 오른쪽 거는. 네. 그래서 여기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유니폼 컨버전스에 해당하는 거는 없어요. 없고 이거는 almost sure convergence랑 LP convergence
다음에 in probability, 다음에 in distribution 이렇게 4개의 modes of convergence를 크게 배워요. 제가 일부러 밑으로 내린 이유는 뭐냐면 almost everywhere 해당하는 게 almost sure convergence예요. 그 다음에 LP에 해당하는 것은 LP고 in measure에 해당하는 게 in probability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in distribution이라는 거. probability에서만 나오는 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네. 뭐 좀 제대로 말을 하려면.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센트럴 리밋 디어렘은 이 중에 어느 걸 것 같아요?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야말로 뭐죠?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즈가 가우시안으로 간다죠. 그러니까 컨버전스에 대한 거죠. 여러분이 모드에 대해서 제대로 안 배웠어요. 어느 모드겠어요? 이 4개 중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거겠어요? 센트럴 리밋 디어렘. in distribution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센트럴 리밋 디어렘이에요. 알겠어요? 대표적인 게. 네. 참고로 여러분이 정보이론 시간에 보면은 weak law of large numbers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물론 strong law도 배우는데 weak law of large numbers 할 때 weak 어쩌고 하면은 in probability. 알겠어요? 그래서 weak law of large numbers. 그 다음에 strong law of large numbers라는 것도 있죠. 그게 almost sure에 해당하는 거예요. strong law of large numbers. 그래서 정보이론에서 보면은 카버 앤 토마스 책은 이 위클로우를 주로 써서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그 엘가말 김영환 박사님 책은 스트롱로우를 써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훨씬 파워풀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증명하면 여기서는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증명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노트를 좀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sequential estimator가 있어요. 그렇죠? sequential estimator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K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걔들이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이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K 값이 커지면 걔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가 가진 그런 property, unbiasedness라든가 아니면 variance가 제일 작다라든가 이런 걸로 좀 비스무리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K 값이 커질 때 이것이 unbiased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왜 우리가 이 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랜덤 퀀터티죠. 그러니까 수렴에 대해서 수렴의 무엇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이 수렴의 모드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모드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 모드는 어때요? 어떤 때는 이게 이 세타 값으로 almost surely, 그렇죠? 확률이 1이 되도록 수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in probability, 즉 얘가 1로 안 가는 그 집합의 크기가 어때요? 그 확률이죠. 그거의 확률이 0으로 가는. 알겠어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과 이것의 차이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때요? 제로라는 컨스탄트로 가는 in 디스트리뷰션도 있겠고, 이거를 빼가지고 뭐 제곱해서 기대값을 구했더니 K 극한값이 0으로 가는 in LP, in the mean square sense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에 따라서 이 컨버전스의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이름들을 다르게 붙여요. 참고로 이렇게 되는 거를 asymptotic unbiasedness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K가 커지면 점근적이라는 뜻이에요. asymptotic이 점근적. 점근적으로 unbiased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asymptotic unbiasedness에는 모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strongly consistent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게 asymptotically unbiased인데 어때요? almost surely 세타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있지만 그래서 almost sure sense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mean square consistent라고 뭐예요? 세타 햇의 k번째랑 세타의 차이를 어때요? 놈 스퀘어 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면 그것이 0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mean square 또는 in the quadratic mea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weakly consistent 라는 얘기는 뭐예요? in probability랑 관련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타 햇 k와 k가 굉장히 클 때 세타와 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큰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0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때 weakly consist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다 asymptotically unbiased죠. 그런데 어떤 책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consistent라고 얘기하고 asymptotically unbiased라고 하면 이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asymptotically unbiased라는 의미인데 책들을 보면 제가 뽑아왔던 책에서도 이렇게 되는 것만 asymptotically unbiased라고 하고 나머지 경우는 strongly consistent, mean square consistent, weak consistent 이렇게 weakly consistent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볼 때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를 잘 보세요. 말 그대로 하면 다 asymptotic unbiasedness를 말하고 있죠. 네. in a wide sense는 그렇고 in a strict sense는 이런 경우만 즉 K번째 estimate의 기대값이 그렇죠? K가 무한대로 갈 때 항상 세타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asymptotically unbiased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퍼티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또 동일한 문제라도 어떤 sequence of estimator들을 구해서 그것이 asymptotically unbiased인데 어떤 센스로 간다. 이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strong 하면 할수록 좋죠.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를 좀 했어요. 연구를 좀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스 에스티메이터가 모든 K에 대해서 존재 안 하는 문제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는 어떤 센스로 그렇죠? 어심토티컬하게 언바이스드 돼 있는 그렇잖아요. 그런 놈들을 일단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뭐 에러 코베런스를 미니마이즈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지느냐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온 이 토랏이라는 사람이 책에 있는 디어렘인데 뭐냐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조건이겠어요? 그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만족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마치 그거랑 비슷하죠. 우리 그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 할 때처럼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런저런 저런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There exists a sequence of local maximas. 알겠어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글로벌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분해서 뭐 이렇게 FONCR 찾다 보면은 first not necessary condition 찾다 보면 local maxima나 minima가 나오는데 이 디어렘은 뭐냐면 given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sequence of local maxima들이 존재해서 걔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걔가 원하는 세타로 almost surely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 for IID observation이 이런저런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막 수학으로 풀면 there exists a sequence of local maximas that converge to theta for all theta가 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희망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로컬 맥시마들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각의 K 값에 대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를 찾으면 걔는 글로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글로벌이 반드시 글로벌로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세타로 간다는 보장이. 네. 그게 문제가 되는데 다만 좋은 건 뭐냐면 이 디어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딱 찾아서 각각의 K에서 로컬 맥시마를 구하려고 했더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글로벌 맥시마죠. 그러면 만약 그 패밀리가 저 조건을 만족하면 어때요? 유니크한 시퀀스가 만들어지니까 걔는 어디로 가요? 세타로 언제나 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치 우리가 왜 라우 글라발 디어렘 하기 전에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 있으면 뭐 unbiased estimator 찾으면 걔가 unique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가 됐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의 sequence of local maxima들이 언제나 세타로 간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regularity를 만족하면서 각각의 K에 대해서 유니크한 로컬 맥시마가 글로벌 맥시마가 존재해버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걔는 자동으로 언제나 세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 조건이라는 게 아주 지저분해요. 한번 보세요. 보면 얘는 비슷하죠. 크레머라고 뭐예요?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 구할 때랑 비슷하죠. 각각의 y에 대해서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저 감마 세타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first order 미분이 그렇죠? likelihood 펑션에 first order 미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을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까지는 뭐 비슷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Fisher's information이 존재한다. 이것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3번 미분 가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3번 미분한 log likelihood가 절대값이 어떤 상수 y를 픽스했을 때 상수 bijk가 존재해서 모든 세타에 대해서 기대값이 뭐 이런 걸 만족한다. 이런 상당히 엽기적으로 보이는 레귤러리티 컨디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하면 아까 그 띠어렘이 성립이 된다. 미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냐면 여기서 앞에서 1에서 3번의 레귤러리티가 성립하고 또 이렇게 정의한 싸이와 제이가 그렇죠? 또 이런저런 그런 컨디션을 만족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세타 hat n이 세타로 in probability, weak convergence죠. 그렇죠? 네. weakly consistent 하다. 이런 디어렘이 또 있어요. 네. 이런 디어렘들은 요것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과나 통계학과에 가보면 이런 걸로 논문 쓰고 졸업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알겠어요? 어떤 조건 하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를 갖는다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일종의 sufficient condition을 유도하는 거죠. 왜냐면 necessary sufficient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무수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운 좋게 그런 무수히 많은 디어렘들 중에서 하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일치한다는 걸 보이면 특히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그러면 좋은 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경험적으로 알아낸 게 있어요. 경험적으로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아낸 건 뭐냐면 sequence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d 즉 뭐냐면 아까 보세요. K를 1 그러면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 존재 안 할 수 있죠. 근데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존재할 수 있거든요. 쉽게 찾을 수도 있고 K는 2 여전히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는 존재 안 해요. 근데 MLE는 존재할 수 있어요.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경우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찾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에 대해서. 근데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디어렘들이 존재해서 물론 그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 sequence of MLE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 이런 조건들을 자주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타 hat ML 그렇죠? 이게 뭐 K가 있어야 돼요. YK 즉 Y1부터 YK까지 보고 세타를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하는 그 에스티밋과 오리지널 세타의 차이가 어때요? K가 커지면 제로로 가는데 그래서 스퀘어 루트 K배 앰플리파이를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0으로 안 가고 가우시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이거를 거꾸로 해보면은 스퀘어 루트 K분의 어떤 노멀라이즈드 가우시안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심토티컬리 일종의 unbiased 되어 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굉장히 약한 거예요, 지금. 이게 in distribution이니까. 제일 약한 거죠. 4개의 모드 중에서 in distribution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MLE가 이걸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더 스트롱한 것도 혹시 보여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돼요. 이걸 asymptotic normality 해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이 뭐가 에러가 0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스퀘어 루트 K배 앰플리파이에서 봤더니 가우시안으로 가더라 그러면 어때요? 에러 확률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굉장히 좋아져요. Q 펑션 쓰면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 ML 시퀀스의 에러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의 시퀀스가 또 있겠죠. 걔도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 코베리언스도 점점 작아지겠죠. 여러 개 볼수록. 코베리언스는 위에 거에 비하면 스퀘어니까 여기 K배를 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Fisher's information의 역수, 즉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로 많은 경우에 가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반드시 efficient 하진 않죠. 참고로 efficient estimator의 정의는 뭐예요? unbiased면서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를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efficient estimator는 ML estimator다. 이건 보였죠? 기억납니까? 근데 ML이라고 efficient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asymptotically efficient 하더라는 거예요. 각각의 에러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를 어치브 안 해도, 그렇죠? 그 점점 슈링킹하는, 점점 작아지는 그 에러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KB를 딱 해서 봤더니 한 번 딱 봤을 때의 그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많이들 만족돼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 할 때의 그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 하에서 시퀀셜 에스티메이터를 보면 제일 좋은 게 어심토티컬하게 어떤 센스로 언바이어스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러 코베리언스는 제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제로로 갈 때 KB 앰플리파이에서 봤더니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겠죠. 어심토티컬하게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를 많은 경우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의 시퀀스가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IID 오브저베이션이 있고 넌랜덤 파라메타일 때 잘 못 찾겠어요. 좋은 에스티메이터를.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퀀스 오브 MLE들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보겠어요. 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어요. 뭐냐면 IID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오브저베이션 이번에는. 그런데 민이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데 민도 베리언스도 몰라요, 우리는. 파라메타 세타는 벡터, 파라메타 세타 벡터는 민과 베리언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하다고 했고, 제가 학부 때 기초통계학 수업 기말고사에도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놓고는 이제 지금 단국대 정재훈 박사 교수가 준호야 이거 어떻게 되니? 제가 답이 이거라고 주장했죠. 이거라고. 그랬더니 막 풀면서 아니다라는 걸 보이자마자 제가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렸대요. 요즘도 만나면 맨날 그 얘기예요. 예. 답이 요거예요.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는. 샘플 민을 빼서 계산할 때 이걸 1/n-1로 해야지 이게 언바이어스드가 돼요. 예. 그런데 ML을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바이어스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퀀스 오브 ML은 어때요? 우리가 N을 어떻게 적든 간에 이거 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거든요. 바이어스드. 예. 그런데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보세요. 에러 코베리언스. 다르죠, 당연히. 얘가 조금 더 크죠. 근데 언뜻 보면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얘는 unbiased가 아니에요. 그렇죠? ML은. 얘는 unbiased면서 제일 좋은 놈이고. 알겠어요?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에스티메이터에서 특징이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랑 같죠? 일단 첫 번째 텀은. 두 번째 텀은 어때요? 사실상 같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n분의 1로 가나 n-1분의 1로 가나 n이 커지면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도 보세요. 여기다가 각각 n을 곱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어심토티컬하게는 뭐예요? 언바이어스드 되어 있고 미니멈 베리언스를 가져요. 알겠어요? 상당히 괜찮은 놈인 거예요. 더 좋은 경우도 있죠. 더 좋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잘 못 봤지만 이 경우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걸 무슨 오브저베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세타가 파라메타고 넌랜덤이고 H는 알려져 있고 N이 에러티브 노이즈일 때 관측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모델을 리니어 오브저베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리니어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는 sufficient statistic이 항상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 있어요? 항상 이렇게 주어져요. sufficient statistic. 이거 굉장히 잘 알려진 얘기예요. 네. 물론 H 트랜스포즈 Y가 sufficient하고 앞에다가 이거 붙이면 이거 인버터블 매트리스니까 당연히 sufficiency가 유지되죠. 인버터블 오퍼레이션을 해도 sufficiency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H 트랜스포즈 Y가 sufficient에 주의할 게 있어요.
Y가 톨 매트리스고 풀 랭크일 때 얘기해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H가 톨이면서 풀 랭크면 H 트랜스포즈 Y가 언제나 sufficient해요. additive noise면. 노이즈가 가우시안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었나요? 아니죠. 가우시안이죠. 그렇죠? 가우시안이고 화이트 가우시안일 때. 네. 컬러드 가우시안이면 여기 화이트닝 하는 게 붙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금방 뭘 보일 수 있냐면 요것이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매트리스 A를 곱해서 unbiased를 만들려면 요 A가 H 허밋, H 트랜스포즈, H 인버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Y 자리에 이거 넣어보세요. 노이즈는 없어지고 여기가 H가 되죠. H 세타가. 그래서 이 H 트랜스포즈 H와 H 트랜스포즈 H 인버스가 캔슬되면서 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이고 또 뭐예요? unbiased estimator니까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죠. 또 하나는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미분해보면 이것이 또 ML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면서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인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알겠어요? 이 경우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거를 이제 시퀀스로 오브저브를 해요. 이렇게 하나만 오브저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퀀셜하게. 그러면 그때의 이 sequence of ML estimator 또는 sequence of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or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그걸 보고 싶은데 특별히 error covariance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error covariance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 틀렸어요. 여기 n이에요. n. 여기 고치세요. y가 아니라 n이고 여기도 n이에요. 여기도. 네, 다 고치세요. 하나, 둘, 셋 다 n으로 고치세요. y가 아니라 n sub l, n sub l, n sub l 프라임으로 고치세요. 그래서 여기서 error covariance를 구해보면 잘 보세요. error covariance를 구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요 위에 부분이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 하나만 봤을 때 IID를 여러 개 보면 로우 바운드가 K분의 1이 되면서 K가 커지면 어때요? 제로로 가는 거예요. 에러 코비런스가 제로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ML에서 에러 코비런스를 K 했더니 한 번만 봤을 때의 최상의 퍼포먼스랑 같아진다고 했죠. 많은 경우에. 여기 보세요. K 곱해봐요. 이게 한 번만 봤을 때의 크레머라우 로우 바운드 아니에요? 이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딱 미니멈 베리언스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랑 ML이랑 항상 모든 K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렉처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서머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IID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을 하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뭔가 언바이스드면 좋겠어요. 어심토티컬하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퍼포먼스도 뭔가 최선이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에러 코비리언스 매트리스가 제일 작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는, 그렇죠? 여기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의 sequence를 먼저 찾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걔가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보여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어심토티컬하게 어떻게 unbiased인데 예를 들면 strongly consistent 하다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에러가 어심토틱 노멜로티를 만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심토티컬리 efficient 하다. 즉 에러 코베리언스가 K배에서 봤더니 어때요? K가 무한대로 갈 때 크레머라고 로우 바운드로 간다든가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짜고짜로 어때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그냥 구해놓고 그걸 굳이 안 보이고 그 family of distribution functions가 어느 수학 저널이나 책에 아니면 무슨 교과서에 어드밴스드 대학원 책에 있는 regularity condition 한참 있죠? 그거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만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거는 폼 나지만 뒤에 거는 폼은 안 나지만 간단하죠. 네.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의 sequence가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IID observation 할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끝났어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면 되겠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시퀀스 오브저베이션도 끝났어요. 예. 뭐 수박 거달기도 했지만 여러분 상당히 괴로웠죠, 그렇죠? 이제 웨이브 폼을 오브저브 할 때 문제로 들어가요. 웨이브 폼을 오브저브 할 때. 알겠어요? 그래서 프리뷰예요. 간단하게 먼저 말하면 내일 당장 우리가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웨이브 폼 오브저베이션에서도 똑같아요.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랜덤, 넌 랜덤, 랜덤, 넌 랜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웨이브 폼 오브저베이션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웨이브 폼이란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0에서 어떤 인터벌 캐피탈 T 사이의 웨이브 폼이란 건 뭐예요? 아까 우리 펑션이랑 비슷하죠. 모든 리얼 넘버에 대해서 값이 하나씩 주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칼라로 생각한다면 스칼라 오브저베이션이 몇 개 주어지는 거예요? uncountably infinite 개 주어지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finite 개 주어진 거죠, 벡터니까. 얘는 finite인 게 countable하게 주어진 거죠. 근데 얘는 uncountable이잖아요, 지금 원뜻 보면. 맞아요? 그래서 항상 트릭은 뭐냐면 요렇게나 요렇게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항상 바뀌진 않아요. 어떤 조건 하에서만 바뀌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비트러리한 펑션을 0에서 어떤 캐피탈 T까지 정의했는데 그게 어떻게 카운터블한 걸로 리프리젠트가 되겠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비슷한 걸 한번 봤어요. 학부 때. 무슨 티어렘? 샘플링 티어렘. 그렇죠? 샘플링 티어렘이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된 어떤 finite 에너지 시그널이 있을 때 띄엄띄엄 이벨루에이트 한 것들, 즉 countably infinite 개가 이 uncountably infinite 개의 값을 어때요? 리프리젠트 하잖아요. 그래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샘플링 티어렘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샘플링 티어렘과 거의 유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KL 익스펜션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K와 L은 사람 이름인데 정보 이동할 때는 뭐 풀백, 라이블러, 디스턴스 이런 게 나와서 KL인데 여기서는 하원앤 르에브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KL 익스펜션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크게 두 개가 있고 그걸 써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이나 벡터 오브저베이션 문제로 바꿔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우리 이미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쉽게 끝나요. 알겠어요? 네, 그게 앞으로 볼 거예요. 내일 봅시다.